저는 살을 빼도 허벅지나 팔뚝은 진짜 그대로예요. 상체가 부해 보여서 옷 입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고민 다 해보셨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저희 같은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연예인분들도 다 겪는 고민이더라고요. 저희 병원에 연예인분들도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가 안 나는 이유는요, 자기 체형에 대한 이해와 보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살이 빠지고 안 빠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타고난 그 골격 구조나 체형 때문에 어떤 부위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안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내 체형이 어떤 유형인지 집에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부터 그 체형에 맞는 다이어트 전략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정 부위가 유독 뚱뚱해 보여서 다이어트 결심을 하셨거나 살을 뺐는데 비율이 안 예뻐 보여서 다이어트를 한 보람이 없었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도 수많은 좌절을 겪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성공 후에 좌절을 더 많이 겪기도 하는데요. 체중은 줄었어요. 그런데 막상 거울을 딱 봤는데 내가 원했던 그 몸매는 전혀 아닌 거죠. 다이어트에 들인 노력과 돈과 그 시간이 다 허망하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다이어트 이전으로 돌아가서 요요가 와버리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우울증까지 오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빠지는 데는 그냥 흡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럴 때 제가 환자분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다이어트에 실패한 게 아니라 순서가 틀린 거예요. 내 체형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는 다이어트 전략을 세우는 게 우선이고 지방 흡입은 그 다음에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형 유형은요, 사실 의학적인 분류는 아니에요. 원래는 일본에서 시작된 체형 이론인데요, 요즘에서는요, 한국에서도 꽤 핫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진료하면서도 느낀 게 이 체형 기준이 실제 다이어트의 전략을 세우는데도 상당히 현실적이고 도움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MBTI 있잖아요. MBTI도 뭐 완전히 의학적으로 모든 사람을 16가지로 나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맞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람마다 왜 골격 유형이 다 다른 걸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형이 단순히 살의 양이 아니라 타고난 골격 구조, 그러니까 뼈의 위치, 근육이 붙는 방향, 그리고 살이 잘 붙는 부위 같은 게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이 골격 구조는요, 살을 아무리 빼도 바뀌지가 않아요. 다이어트를 아무리 해도 뼈가 얇아지거나 근육의 방향이 바뀌거나 위치가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골격 패턴을 기준으로 다이어트 전략을 세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실제로 일본에서는요, 퍼스널 컬러처럼 체형도 유형별로 나누는데 간략하게 특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스트레이트형이에요. 근육량이 많고 상체 중심의 체형이거든요. 목이 짧거나 어깨, 팔 라인이 좀 두툼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복부나 등 쪽 군살이 좀 잘 붙는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웨이브형입니다. 상체는 얇고 여리여리한데 하체 쪽에 볼륨이 몰려있는 분들 진짜 꽤 많거든요. 그래서 허벅지나 엉덩이, 종아리 때문에 다이어트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보통 체지방보다도요, 부종이나 셀룰라이트가 더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추럴형이에요. 뼈대가 드러나는 스타일인데요, 어깨가 직선이고 넓고 전체적으로 약간 중성적인 느낌이 강하죠. 살보다도 실루엣이 약간 울퉁불퉁해 보여서 라인을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뉘는 세 가지 골격 유형은요, 내가 어떤 부위에 살이 붙기 쉬운지, 어디를 먼저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잡아줘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내 체형이 어떤 유형인지 집에서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간단해요. 각 항목마다 제가 A, B, C 세 가지 중 하나를 설명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나랑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하나씩 골라주시면 됩니다. A, B, C 중에 어떤 유형이 제일 많이 나왔는지 보시면요,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의 체형 유형을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1번, 살이 찌는 부위입니다. A. 상체부터 배, 팔뚝 쪽에 살이 먼저 붙는다. B. 상체는 마른데 엉덩이나 허벅지부터 살이 찐다. C. 골고루 붙는다. 전체적으로 덩치가 커지는 느낌이다. 2번, 옆모습 두께감. A. 옆에서 보면 배나 가슴 쪽이 두툼하다. B. 옆모습이 납작하고 얇은 느낌이다. C. 옆모습이 두툼한데 이건 살이 아니나 뼈나 구조 때문이다. 3번, 살의 질감. 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어서 근육처럼 보인다. B. 살이 말랑말랑하고 부드럽다. C. 퍼석퍼석하거나 질긴 느낌이고 또 잘 늘어난다. 4번, 손의 모양. 손등에 살이 많고 뼈가 잘 안 보인다. 도라에몽 손 느낌이다. B. 손가락이 가늘고 손 자체도 얇고 말랑하다. C. 뼈대가 튼튼하고 손도 두툼해서 크다. 5번, 목의 길이와 굵기. A. 목이 짧고 통통하다. 승모근도 잘 보인다. B. 목이 길고 가늘다. C. 목이 굵고 뼈가 도드라진다. 6번입니다. 어깨 모양. A. 어깨가 동글동글하고 살집이 있어 보인다. B. 어깨가 좁고 작으며 전체적으로 가늘다. C. 어깨가 넓고 일자로 쭉 뻗어 있다. 골격이 잘 드러난다. 7번, 쇄골입니다. A. 살이 많아 쇄골이 잘 안 보인다. B. 쇄골이 얇고 선명하게 드러난다. C. 쇄골이 뚜렷하기는 한데 두껍고 넓다. 8번, 상체 전체 느낌. A. 근육이 잘 붙고 상체가 볼륨감이 있다. B. 전체적으로 얇고 여리여리하다. C. 직각 어깨와 등판 느낌. 상체 골격이 좀 크다. 9번, 엉덩이 모양. 엉덩이가 뒤로 툭 튀어나와 있다. 위쪽이 볼록하다. B. 엉덩이 아랫부분이 볼록하고 물방울 모양이다. C. 엉덩이가 거의 없고 납작하다. 자, 10번, 허리 라인입니다. A. 허리가 적당히 들어가 있지만 잘록한 느낌은 아니다. B.
허리가 얇고 골반이 커서 라인이 뚜렷하다. C. 허리 라인이 드라마틱하진 않고 배가 납작한 편이다. 11번 두상과 얼굴 비율. A. 얼굴보다 두상이 작고 동글동글하다. B. 뒤통수가 납작하고 두상이 평평한 편이다. C. 두상이 크고 튀어나온 부위가 많아 울퉁불퉁하다. 자, 12번 무게중심. A. 상하체 비율이 균형 잡혀있다. B. 하체에 무게중심이 있다. C. 상체, 특히 어깨 쪽에 무게중심이 있다. 자, 이제 여기까지 12개 항목 다 체크하셨다면 A, B, C 중에 어떤 알파벳이 제일 많이 나왔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알파벳이 여러분의 체형 유형에 해당하는데요. 자, A가 가장 많았다. 그럼 스트레이트형이고요. B가 많았다. 웨이브형. C가 많았다. 그러면 내추럴형입니다.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뼈대가 잘 드러나는 손, 어깨, 흉곽 같은 항목들을 조금 더 비중 있게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가족끼리 체형이 비슷한 경우도 많고요. 나이가 들수록 체형의 특징이 조금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체형을 함께 비교해 보시면 좀 더 쉽게 감이 오실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의 체형 유형이 뭔지 감이 좀 오시죠? 그럼 각 유형별 특징들을 좀 알려드리고 더 와닿을 수 있게 유형별로 연예인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체형이 어떤 특징을 갖고 계신지 조금 더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에 맞는 다이어트 전략도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더 집중해주세요. 자, 스트레이트형 A형 타입입니다. 이 체형은요, 상체에 볼륨감이 몰려있는 근육형 체형이에요. 이 라부부 같은 체형이거든요. 팔이 굵고 탄탄하거나 목이 짧고 어깨가 넓은 편이라서 살이 조금만 붙어도 상체가 부해 보인다는 얘기를 좀 자주 들을 거예요. 대표적으로요, 김혜수 배우님이나 신민아님, 강소라님, 안유진이나 에스파의 닝닝도 이 타입이거든요. 화면에서는 글래머러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체에 비해 하체가 조금 더 슬림하다는 게 특징이죠. 이런 체형은요, 다이어트를 할 때 무조건 빼기보다는 정리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특히 브라 라인이나 팔뚝살처럼 옷 입었을 때 도드라지는 부위 위주로 관리를 좀 해줘야 되고요. 복부 탄력도 같이 신경을 써줘야 전체적인 라인이 예뻐져요. 이때 식단은요, 단백질이 풍부한 균형형 식단이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형은 근육이 잘 붙는 대신에 근육이 빠지면 군살처럼 보여버리는 구조거든요. 운동은 무조건 웨이트보다는요, 유산소랑 코어 중심의 운동으로 가셔야 되고요. 근육이 잘 붙기 때문에 무턱대고 막 근력 운동하면은요, 승모근, 어깨, 막 팔 이런데 더 커져서 오히려 상체가 조금 더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체 실루엣을 조금 정리해주는 루틴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웨이브형인데요. 이 체형은요, 상체가 얇고 여리여리한 대신에 하체의 볼륨이 집중된 체형이에요. 하체가 잘 붙고 셀룰라이트가 많다는 얘기도 자주 들으실 거예요. 위에는 막 X스몰인데 아래는 라지 이런 식으로 사이즈 차이가 좀 꽤 나시는 분들이 다 이 체형이신데요. 대표적으로는 김태희님, 아이유, 유나, 강민경, 그리고 요즘 아이돌 중에서는요, 윈터가 이 타입이에요. 이 체형의 포인트는 살을 빼는 게 아니라 하체 볼륨 조절 그리고 부종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하체에 지방이 잘 쌓이고요, 림프 순환이 느려서 물도 잘 좀 고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유산소만 한다고 해서 쉽게 빠지지는 않아요. 짠 음식, 탄산음료는 부종을 유발하니까 꼭 줄이셔야 되고요. 운동은요, 하체 근육을 키워주는 그런 운동보다는요, 필라테스나 요가처럼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운동 그리고 림프 순환을 도와주는 스트레칭이 진짜 좋습니다. 마사지랑 병행하시면 셀룰라이트 정리에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가 이전에 다리 얇아지는 운동법이랑 스트레칭 마사지법 그 이전 영상 보시면 있을 거예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추럴형 체형이에요. 이 체형은요, 뼈대가 크고 뚜렷하고 어깨가 약간 직선으로 뻗어있는 중성적인 비율이 특징이에요. 저도 약간 이 체형인 것 같거든요. 군살이 없어도 약간 어깨가 넓어 보인다거나 무릎 위에 살이 울퉁불퉁 보인다는 분들이 많죠. 왜 살은 안 쪘는데도 라인이 안 예쁘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 타입입니다. 대표적인 연예인은요, 한예슬, 손담비, 려원, 임지연, 그리고 블랙핑크의 리사, 로제도 바로 이 체형입니다. 키가 크고 비율도 좋아서 모델 핏으로 보이지만 라인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약간 중성적인 느낌이 강해질 수가 있어요. 이 체형은요, 살을 빼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매끄러운 라인과 실루엣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근육을 다듬어주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할 때 폼롤러로 근막 이완 루틴을 꼭 해주시면 좋고요. 중강도 유산소 그리고 전신 운동을 맞춰주는 루틴을 해주시면 굵은 뼈대 위에 약간 부드러운 라인이 입혀지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을 빼지 않아도 라인이 예뻐졌다 이런 말을 들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체형에 맞춰서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 마사지도 열심히 해봤는데 유독 어떤 부위는 도저히 뺄 수가 없다,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단순히 노력 부족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타고난 체형, 즉
골격 구조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체는 금방 빠지는데 하체는 미동도 없고, 또 어떤 분들은 배는 쏙 들어가는데 옆구리는 그대로고요. 이럴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방흡입입니다. 전체적인 체중을 줄이기 위한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살을 뺐는데도 라인 정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다듬어주는 말 그대로 라인 솔루션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체형별로 어떤 부위에 시술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그 부위를 시술할 때 꼭 알아야 할 점이 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스트레이트형은요, 상체가 진짜 크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상체 전체를 수술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팔만 하는 것보다, 또는 복부만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상체를 빼주면 하체랑 밸런스가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원장님 저 그냥 전신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요, 오히려 저는 말려요. 그냥 하체는 하지 마시고 상체만 해서 밸런스를 맞춰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어깨에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원장님 팔 바깥쪽만 잘라내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지방 흡입은요, 한쪽 부위만 수술해서 예뻐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지방 두께를 일정하게 빼주셔야지만 예쁜 팔이 되거든요. 그래야 살이 찌든 빠지든 비슷하게 찌고 비슷하게 빠져요. 살이 많이 찌셨던 분들은요, 팔뚝 아래쪽에 탄력이 진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진짜 조심해서 빼야 되고요. 피부 가까이에 있는 지방층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지방층을 빼줘서 피부가 너무 쪼글쪼글해 보이지 않도록 되게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분들 수술이 잘못돼서 재수술 상담 받으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미 탄력이 안 좋으신데 겉에가 망가지신 분들은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주의 깊게 조심해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살이 너무 두둑해서 등에 주름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등살이 너무 안 빠지셔서 팔이랑 등 전체적으로 밀어줬는데 체구가 작아진 느낌? 상의 사이즈가 한 개, 두 개씩 작아지기도 하고 그러세요. 웨이브형은 그냥 허벅지 하시면 되는데요, 웨이브형들은요, 수술하시면 너무 예뻐져요. 이런 분들은요, 살을 아무리 빼도 하체를 줄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다이어트로 더 많이 하면 가슴살만 빠지고 얼굴만 쪼그라들고 다리살은 그대로이신 분들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냥 무조건 수술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수술은요, 무조건 풀로 다 해야 훨씬 예뻐져요. 제 환자들의 한 80%가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재수술로 받는 케이스거든요. 재수술로 오시는 분들의 한 반 정도가 그렇게 부분만 수술을 하신 분들이에요. 왜냐면 사람이 살면서 살이 쪘다 빠졌다 하거든요. 한쪽만 이렇게 다듬어 주면요, 쪘다 빠졌다 했을 때 울퉁불퉁하게 찌고 울퉁불퉁하게 빠져요. 그래서 일단 밸런스를 맞춰서 하체를 완벽하게 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찌든 빠지든 그대로 예쁘고, 제 전체적인 모양 수술 결과도 그게 훨씬 예쁘세요. 맞아요. 제가 앞서서 제 환자 중에 80%가 재수술 케이스라고 그랬잖아요. 그 엉덩이 밑부분이 잘못해서 꺼져서 거기다 이식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냥 무턱대고 여기를 빼버려서 얘가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엉덩이가 처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엉덩이 라인 실루엣 있잖아요. 이 라인을 잘 예쁘게 만들어야 돼요. 그때 중요한 게 이 밑에 부분을 너무 심하게 빼지 않아야지만 엉덩이가 처지지 않습니다. 피부 처지는 거 진짜 걱정 많이 하세요. 풍선을 불었다가 바람을 빼면 풍선이 쪼글쪼글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살이 쪘다가 살이 빠지면은요, 피부가 이제 쪼글쪼글해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요, 한번 쪼글쪼글해진 피부는요, 되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지방 흡입 때문이 아니라 지방 흡입을 해서 살이 빠져서 피부가 처지는 거거든요. 근력 운동을 해줘서 근육에 피부가 같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추럴형들은요, 골격 자체는 괜찮을 수 있는 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추럴형은요, 일단 다이어트를 좀 열심히 해보시고요. 그래도 안 되는 부위가 있어요. 저 약간 내추럴형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팔뚝 이쪽에 약간 있어서 스트레스 좀 많이 받거든요. 또는 내추럴형이 허리가 막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허리 조금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조금 있는데, 이렇게 내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빠지는 부위를 하는 거지, 뭔가 수술을 해서 체형을 바꾸는 느낌이랑은 조금 달라요. 근력 운동을 조금 열심히 해주셔서 엉덩이를 키운다던가, 어깨가 너무 넓어 보이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좀 날씬한 체형을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환자분 중에서요, 모델분이 한 분 계셨어요. 골격이 되게 예뻤어요. 예뻤는데 팔뚝살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델분은 더 이상 살을 뺄 수도 없었어요. 왜냐면 내장 지방도 뭐 2, 3 이랬었고, 복부도 판판하고 얼굴도 이제 정말 말랐었고, 그래서 그분은 팔을 수술을 하셨는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 모델분이 이제 이후에 찍었던 화보를 딱 봤는데, 제가 다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형이신 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몸매가 진짜 좀 예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갑자기 내가 말라지니까 다이어트를 딱 그만둬요. 제가 실제로 다이어트 뭐가 제일 힘드세요? 저 환자분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직원들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옷을 다 벗고 거울을 보면 몸매가 너무 예뻐서 다이어트를 할 의욕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몸무게는 늘어요. 그런데 몸매의 변화는 별로 없어요. 몸매가 예뻐요. 그리고 내장 지방만 쪄요. 그게 더 심해지면은 손가락, 목, 두피 이런 데가 찌게 되거든요. 그 한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쪄도 찌는지를 몰라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살찌는지 몰라서 건강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게 내추럴 체형이신 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지방흡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술한 부위가 잘 안 찌기 때문에 살찌는지 잘 모르거든요. 꼭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체형 유형과 자가 진단법 그리고 맞춤 다이어트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체형은 타고나는 거지만 그걸 모른 채로 다이어트를 하면 시간도 힘도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 이제 아셨죠? 반대로 내 체형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어디가 살이 붙기 쉬운지, 어디를 관리해야 효과가 잘 날 수 있는지 맞춤형 다이어트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노력으로도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예쁘게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열심히 운동도 꾸준히 했는데 어떤 부분이 도저히 안 된다, 안 빠진다 싶을 때는 그때 라인 정리를 위해서 지방흡입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서 꿈꾸시던 워너비 바디라인을 갖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체형을 진단해 보셨다면 댓글에다가 저는 무슨 체형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예쁜 몸매를 위해서 저는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Love yourself, love your body. 오늘도 당당하게 빠이.